처음에는 잔주름 같이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더 진행하면서 이제 깊은 주름으로 형성되게 되고 후천적인 쌍꺼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쌍꺼풀은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쌍꺼풀 라인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이제 깔끔한 라인보다는 대개는 잔주름 형태로 깊은 주름이 여러 개 있는 형태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면상의 유착들은 눈을 뜰 때 상안검 거근이 이제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피부 조직을 많이 걸고 조직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눈 뜰 때 눈 뜨는 과정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또렷하게 뜨지 못하고 약간 졸린 눈매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서 눈매 교정까지도 같이 해야 눈을 또렷하게 뜰 수 있게 되는 분도 계시게 됩니다. 또 유착이라는 것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으로 양쪽에 똑같이 생기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후천적인 쌍꺼풀이 생기신 분들은 한쪽에만 쌍꺼풀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양쪽에 생기더라도 그 위치나 높낮이가 다르게 되어서 이런 비대칭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주름이나 아니면 주름의 깊이가 약하고 어느 정도 얕게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꺼풀을 집어서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눈을 떠보시면 겹주름이나 아니면 쌍꺼풀이 얕게 생기려고 하시던 분들은 손가락으로 피부를 앞쪽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피부층 판과 그리고 상안검 거근 판 간의 유착 관계를 일부러 힘으로 이렇게 약간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이시고 이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겹주름이나 쌍꺼풀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내 눈에 이런 후천적인 쌍꺼풀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깊은 주름이 진행이 많이 돼서 단단하게 유착이 되면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힘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나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저희가 한번 직접 보고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런 후천적인 쌍꺼풀, 원하지 않는 겹주름, 그리고 원하지 않는 눈매 처짐 등은 수술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아주 얕은 잔주름이 있거나 주름이 강하지 않을 때는 간단하게 조금 더 센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서 잔주름들을 없앨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된 그 후천적인 쌍꺼풀의 경우에는 절개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개를 해서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피부 속에 이제 눈꺼풀 피부층과 상안검 거근의 근막층 간의 유착 관계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되게 이렇게 박리를 시켜놓고 새로운 쌍꺼풀 라인이 잘 접히도록 좀 단단한 고정점들을 몇 개 잡은 후에 눈매가 좀 처져 있다면 유착으로 인해서 눈매 교정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상안검 거근과 피부 레이어 간에 유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입니다. 유착이 다시 발생해버리면 수술로 인해서 직후에는 또 주름이 없어져 보였다가도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착이 진행되면서 다시 원하지 않는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수술에서 핵심은 눈 위에 있는 안아지방을 아주 얇게 피판 형태로 펼쳐서 눈꺼풀 피부와 그리고 상안검 거근 근막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윤활막층을 하나 깔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눈도 원활하게 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주름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서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다시 유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열고 들어가는 수술을 택하기보다는 대체로는 본인의 지방을 뽑아서 지방을 아주 미세화하게 되면 유착을 방지하는 재료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지방 이식이라는 방법으로 눈꺼풀 피부 아래층에다가 지방 이식을 해서 이 주름이 다시 생기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수술적으로 해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습관에 의해서 발생된 주름들, 예를 들면 이제 눈 비비는 습관이라든지 눈에 자극을 주는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습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눈꺼풀에서 후천적인 쌍꺼풀이 왜 생기는지, 어떤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지, 자가 테스트법으로 내 눈에 후천적인 쌍꺼풀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보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재미난 그리고 도움되는 성형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채널 4월 31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